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들 먼저 브리핑 해드릴게요. 지금 HTC에서 자사 블록체인 스마트폰에 이 모네로 채굴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기사인데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채굴까지 하는 기능을 넣는 기술까지 가게 됐네요. 이런 부분들 재미있는 것 같아서 기사 한번 가져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로의회 싱크탱크에서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보그라츠 암호화폐 긍정론자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정부 연계 지원 송금을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 활용해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작년 블록체인 특허가 최다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3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가장 앞장선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자사 블록체인 스마트폰에 그 프라이버시 특화 암호화폐인 모네로 채굴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스마트폰은 이제 엑소더스 1S인데요. 이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HTC는 이를 위해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기업인 마이다스 랩과 협약을 체결을 했고, 마이다스 랩은 엑소더스 1S에서 모네로를 채굴할 수 있는 앱 D-마이너를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2분기 내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앱은 사용자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채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충전기에 연결해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앱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HTC는 해당 앱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채굴 참여를 확대해 현재 소수 마이닝 풀에 집중된 채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스마트폰을 통한 채굴의 가장 큰 장점은 전력 대비 자원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 마이다스 랩에 따르면 일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모네로를 채굴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고, 일반 노트북은 하루에 0.06달러 수준의 모네로를 채굴할 수 있지만 전기비는 0.156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비가 더 나오는 거죠. 채굴하는 가치보다. 반면에 엑소더스 1S에 탑재되어 있는 D-마이너는 하루 최소 0.0038달러 수준의 모네로를 채굴할 수 있고, 전기 비용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비보다는 더 나은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트북 등 일반 PC에 비해서 채굴량은 적은 편이지만 전기를 적게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채굴을 진행함으로써 유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HTC의 블록체인 사업 총괄 필 첸은 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 마이닝 풀의 해시레이트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 지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채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채굴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핸드폰 하루에 0.0038달러 수준의 모네로를 채굴을 한다라는 건데, 하루에 0.0038달러면 이걸
얼마나 1년 동안 채굴을 해도 이게 1달러가 나올까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재미로는 한번 채굴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채굴을 한다라는 부분은 재미가 있네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6,857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온 상태에서 아래쪽에 6,500달러 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저항선에서 이 내려가는 추세로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요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게 지금은 관건일 것 같은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슬라드의 분석인데요. 웨슬라드는 지금 현재 가격의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을 이 두 곳을 보고 있는데 7,1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저항선에 부딪혀서 내려온다면 지금 38.2에서 50% 정도의 구간에 해당되는 이 6,000달러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다음 파동이 한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6,000달러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8,473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바라보고 있는 모이쉐브 유리입니다. 모이쉐브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0분 봉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그리고 머리가 완성된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나오면 보통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상을 하죠. 그래서 6,20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저항선을 6,894달러 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이제 맞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6,348달러 선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바라보는 그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하네요. 자, 유럽 의회 싱크탱크에서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 암호화폐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유럽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작년 5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은 국가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지침과 같은 상위 국제 표준과 비교해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MLD5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의 규제기관 등록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회 조사국은 암호화폐 산업의 실정에 맞게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 조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국은 암호화폐 간 거래 지원 플랫폼, 암호화폐 공개, ICO, 참여 금융기관, 중앙화 거래소 등 규제 대상 기업의 범주를 조정해야 하며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더욱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을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와 중간에 이러한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이 자금 세탁을 하는 부분들, 테러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제일 주의를 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가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찬물을 끼얹느냐, 뭐 두 가지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노보그라처 정부 연계 지원 송금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러츠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연계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이 있다면 이번 사태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방안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정부가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난 생각이고 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정부와 직접적으로 국민이 연계된 계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국내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카드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따로 이제 또 지급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고, 실제 신용카드 회사와 그리고 뭐 은행과 뭐 이런 연계가 되어야지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클 로보라츠가 제안하는 것처럼 각자 국민이 지갑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비용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단기적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 활용해 이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라고 하는데요.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넷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데요. 리빙랩은 이제 과제 선정과 증명,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연구 추진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산업은 이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마곡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 기술을 실험 실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곡 스마트 리빙랩 공모 사업은 서울시가 제시한 지정 과제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제는 이제 마곡지구 내 교통 편의성 증진 방안, 그리고 마곡지구 내 환경 개선 방안, 마곡지구 내 근무자 및 거주자 건강 증진 방안,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서울 소재 단체나 기관, 중소기업 등 컨소시엄이면 참여 가능하며 서면 심사와 대면 발표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시는 프로젝트당 7천만 원 내외로 총 5개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필요한 연구비, 리빙랩 과정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미난 거죠. 실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작년 블록체인 특허를 최다 출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가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총 718건, 그리고 알리바바는 470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중국 3대 IT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작년 블록체인 특허 출원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인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는 인보이스 발행 시스템 그리고 다이아몬드 리테일 공급망 등 다양한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해외 직구 플랫폼,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실체적인 기술 활용에 힘쓰고 있고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미국 등 해외에서도 특허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에 이어서 위뱅크, 루이즈 테크놀로지, 엔트파이낸셜 순으로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신청했고 세 기업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위뱅크는 텐센트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중국 최고의 민영 인터넷 은행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위주로 거의 그 IT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CBDC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된다면 결국엔 알리바바 텐센트가 결국엔 그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출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관련돼서.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은 이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으로 지난해 6월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했고 블록체인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트파이낸셜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현재 40개 정부 기관에 도입되어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전체 특허 출원 수는 5,800건이 넘지만 실제 특허 취득 비율은 약 3%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3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갑과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이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최근 3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글래스노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약 169만 개로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의 증가가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 저장 장소로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예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날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예금액은 약 77만 7천 BTC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이제 활성 공급량이라는 건 이 지갑하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서 이동하는 요 이제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이동이 어디로 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이제 또 중요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지갑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건 이제 보관을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따로 보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왜 이제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킬까? 우선은 거래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당장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거래소에 맡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킹이나 다른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내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들이 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거나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지갑에 또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만 보면 뭐 그냥 평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잠깐 뭐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나 이제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 굉장히 지금도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 위기의 중간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시길 바라고, 너무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갔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들 꼭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